이효리 씨 정말 요새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죠. 옛날 전성기 때는 이 패션이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아이콘이었잖아요. 모든 여자들의 우상이었고. 근데 결혼 후에는 오히려 또 라이프 스타일을 유행을 시키고 있어요. 네, 소위 스몰 웨딩이라고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과 소박한 내 공간에서 진심의 축하를 받으면서 긴 시간 동안 하는 결혼. 이제는 스몰 웨딩이 대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효리 씨가 그런 걸 보였다든지 식생활에 있어서도 렌틸콩, 퀴노아 뭐 이런 것들이 자연주의자들에게 굉장히 걸맞는 뭐 재료들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 이효리 씨가 대중문화 스타로서 정말 그 선도적인 모습을 보인다고요. 우리 하지영 씨가 직접 인터뷰 해보셨잖아요. 네네. 실제 성격이 어떻던가요? 사실 그 이효리 씨 하면 섹시하고 털털한 거에 굉장히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도드라져 나오지 않을 뿐이었지. 예를 들어서 하루 첫날 찍고 둘째 날 그 담당 PD님이 아파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효리 씨가 그 PD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타들은 주위에 스텝이 10명 이상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매체에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PD가 어떤 느낌으로 자기를 찍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역대 톱스타 중에 가장 가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감독님 아까 스몰 웨딩 했는데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스몰 웨딩 아니라고. 왜냐면 집지였죠. 사람들 올라오는데 왕복 비행기 값 줬죠. 더 많이 들었대요. 스몰 웨딩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시면 더 듭니다. 일반 웨딩 하세요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함부로 따라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4년 만에 어떻게 활동을 재개하게 됐어요. MC가 물어봤어요. 혹시 돈이 떨어져서 왜 이러세요? 저 이효리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었다라고 털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론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번에 4년 만에 돌아와서는 되게 많이 소통도 하고 하는 편인데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기자들하고 왜 사이가 많이 안 좋았냐면 지각쟁이였어요. 정말 지각을 많이 해서 저도 촬영 현장에서 한 1시간 반 이상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네, 지각도 정말 많이 했고 함께 일했던 선배 기자한테는 친분이 있으니까 대놓고 언제까지 기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던질 정도로 본인의 속 얘기를 툭툭 던지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을 싫어하는군요. 기본적으로 언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화면에도 있을 거예요. 핑클 시절에 핑클 전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뒤에서 이효리 씨는 자고 있어요. 전날 숙취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효리 씨는 그냥 사실 그때 그랬어요라고 털털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 정도의 내공을 지닌 사람이죠. 이렇게 그 본인의 가치관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성격대로 아주 거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모피 옷을 멋있다고 입을 수는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동물 학대고 현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악습이구나. 절대로 그거 입지 않겠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네. 여성의 사회적 삶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자기가 기자들 앞에서 잘 보여야 되는 직업인지는 모르지만 나 거기에 의존하거나 아부하고 싶지 않아라는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들. 이런 게 참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동물 보호 운동에 굉장히 앞장선 게 이효리 씨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효리 민박에서 볼 수 있는 그 동물들이 총 8마리예요. 개가 5마리, 그리고 고양이가 3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 강아지,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를 제외한 모든 강아지, 고양이는 다 유기가 원래 됐었던 강아지인데 다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그냥 동물 보호, 동물 사랑에 그친 것이 아니라 뭔가 방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의 결심을 또 했다고요. 왜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이 영화가 짚은 게 바로 이런 공장식 사육인데 앞서서 이효리 씨가 이 공장식 사육에 대해서 굉장히 깨우친 바가 있어서 본인이 이제 채식주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육가공 관련된 이런 CF 등을 안 찍게 되고 또 흔드는 소주 광고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계속 재계약을 했을 정도인데 그 재계약 끝나는 시점에 모든 광고를 접어버렸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상업적인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본인의 이제 소신이 생긴 거죠. 결혼 후 4년이 지나고 돌아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또다시 광고가 밀려들거든요. 제가 소속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효리 씨가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들 차원에서 아예 끊고 있대요. 이게 결국 본인의 소신을 그 순간에 보여줄 수 있지만 지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켜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들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거든요. 그 정도 많이 불편해졌어요. 예. 왜냐면 이효리 씨 옛날에 지금 채식주의 한다지만
옛날에는 웬만한 맹수보다 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네. 아 정말이에요. 확인된 건가요? 아 그리고 돈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재산 합쳐도 이 사람이 더 많아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애도 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손가락 몇 개를 빌려주셔야 돼요. 아, 그런 얘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바랄 게 없는 거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결핍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난 덜 가졌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말로 뭐 나는 CF를 두고는 거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리지만 굉장한 자기의 결단 내지는 자기 철학이 없다면 하기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화제의 중심에 늘 서 있었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던 그녀가 어느 날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마 모두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그 장면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제주도에서 펼친 이효리의 인생 2막, 영혼의 단짝 이상순과의 결혼. 요즘은 이 두 분이 결혼 장려 커플이다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둘의 조합이 조금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니 두 사람이 놀랬죠. 어떻게? 그렇잖아요. 많이 놀랬죠. 놀라셨어요? 네. 아니 대부분 그 음악계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상순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잘 경우가 몰랐어요.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름 모르는 뮤지션과 결혼한 건 안 이상한데 결혼했다는 게 일단 남편 얼굴 조금 나중에 봤는데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자부심이 생길까 하는 뭐라고 설명한 데는 아니 많은 분들의 그 남성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네, 아주 좋은 시기였죠. 자, 현대판 미녀와 야수 커플로까지 불리는 두 사람인데, 근데 이분들 최초에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오작교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두 사람의 절친한 사이인 그 정재영 씨가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처음에부터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의 마음에 들어있던 건 아니래요. 왜냐면은 이상순이가 오는 차에 탔는데 이 시트 이런 비닐 같은 거를 안 벗겨놨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에 좀 집착이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너무 사람이 쪼잔해 보이는 게 있어요. 좀 더 새 차처럼 보이려고 시트 안 뜯고 야 떼려고 하면 떼지 마 그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효리 씨 정도의 톱스타가 느끼기에는요. 좀 이 사람 내가 생각한 만큼 그릇이 크지 않았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 연락도 안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2011년 정재영 씨 콘서트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효리 씨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상순 씨도 가입이 돼 있다는 걸 알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이 사람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급격히 친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유기견 보호 재능 기부 프로젝트 앨범이었던 기억해라는 앨범을 작업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일단 이효리 씨와는 음악적으로는 좀 달라요. 이효리 씨는 뭐 댄스 뮤직이 중심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상순 씨는 소위 뭐 음악적으로 진지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모던 락이라고 부르는 그 장르에서 롤러코스터 그룹의 기타리스트를 했던 사람이고 업계에서만 잘 아는 건데 2007년 한국 대중음악상 이 모던 록 싱글 부분 상을 탔는데 롤러코스터가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이효리 씨가 뮤지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상순 씨가 분명히 정서적으로 세워주는 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효린의 민박 보면서 남녀가 조금 반응이 달라요. 여자들은 보면서 와 이거 있는데 남자들은 약간씩 찌푸리는 게 있어요. 저도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이효리 씨가 너무 자주 불러요. 오빠, 오빠, 오빠. 만약에 그러면 저는 몇 번은 못 들은 척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안 기자님. 근데 이게 본인도 얘기를 해요. 자기의 감정 기복은 이만큼인데 자기가 어느 지점에 가 있어도 이상순 씨는 딱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원했다는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역시 맨 처음 결혼 발표 났을 때 기자들도 이효리가 왜?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맞아. 나도 처음에 놀랬었는데 그 프로를 보면서 이효리가 저래서 결혼했구나. 저런 좋은 점이 있구나 남편한테. 그걸 알았어요. 밥은 안 먹어도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요가 한번 해야지. 요가 한번 해야지. 냄새가 엄청 좋다 오빠. 나무 냄새가. 오빠 머리 냄새 나.
이번에 보면 여자분들은 아마 좀 느끼실 건데 요즘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뭘로? 모태 다정남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의 약간 워너비예요. 왜 내 남편이 나의 얘기를 하나가 이렇게 허투루 흘려 듣지 않는 거. 만약에 이효리 씨가 뭐 쿵 소리가 나요. 그러면 효리야. 막 그리고 또 막 뭐 하다가 뭐 소리가 나면 효리야. 그러니까 빨래도 같이 해주고 심지어 와이프 속옷까지 다 하게 해주는 이 다정다감함으로 지금 거의 저희들 사이에서는 네. 그건 우리 남편도 그래. 안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래 안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 보셨어요? 매일 개요. 우리 고영 선생님도 여기 또 계시네요. 힘드실 것 다정남이시다. 같은데. 최욱 씨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게요. 네, 표정이 그래요. 아, 이상순 씨를 또 너무 또 축혀주니까 네. 사실 이효리가 내 아내입니다.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이효리가 내 아내예요. 네. 그럼 평생 효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요? 아니, 효도는 뭔가요? 내 아내야, 이효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탑스타. 그리고 그 집도 이효리 씨가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해야지. 리틀 김갑수 지워. 왜냐면 마누라가 대단한 여자에서 잘한다는 취지가 되거든요. 저렇게 맞아. 말하면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전 받아요. 대단하건 대단하지 않건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맞아. 그래서 남자로서 이 이상순이의 성품이 그런 거야. 맞아요. 이효림은 잘하고 이지엠은 막 하나? 이지혜 씨도 왜 저기서 선생님. 네. 잘하고 있는데. 뭔가 살을 잘못 든 것 같아. 아니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누가 아깝네 이런 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두 분이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맞아요.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의 그 대상도 놀라웠고 네. 또 결혼의 방식도 놀라웠고 결혼해서 사는 모습도 놀라운 게 제주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두 사람이 왜 하필 제주를 선택했을까요? 이효리 씨가 굉장히 삶에 지쳐 있을 때 네. 제주도를 갔는데 마치 다른 세상 같았대요. 본인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왔는데 제주도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대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괜찮다.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때부터 제주도 살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이상순 씨를 또 만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상순 씨도 또 다른 의미의 제주도인 것 같아요. 이효리 씨. 또 무엇보다 좀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주도를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게 아니라 이게 벗어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도 다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제주도가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1시간짜리 항공들도 많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때부터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녹화하러 오기도 괜찮겠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주도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근데 시간적 편의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더 네. 큰 건 역시 바다를 건너간다 아니겠어요? 심리적인. 네, 내가 살던 삶의 공간에서 확 떨어진 곳에 간다. 제가 좀 문득 궁금한데요. 네. 제 소일거리로 이제 여자 연예인들 검색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이효리 씨랑 이지혜 씨랑 그 동년배신 것 같더라고요. 예, 거의 비슷하죠. 네. 네. 근데 2살 차이? 2살 차이죠. 두 살 아, 차이죠. 그렇습니까? 예. 아, 2살 위시고. 뭐 어리지 네. 어리게 보이네. 정말. 그러니까 이효리 씨처럼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네. 제주도로 네. 이렇게 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늘 있는데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전원 생활한 지가 6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근데 왜 갔느냐?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니까 이 서울이 싫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가서 전원 생활 할까? 그런데 내가 미쳤어? 나 운전도 못하고 아는 사람 여기밖에 없는데 감옥살이 시킬 일이니? 내가 그랬거든. 네. 근데 한번 진작에 남편이 그래요. 여보 나 이제 정년퇴직해서 서울에서 할 일이 없어 이러더라고. 찡해오는 거 있죠. 남편은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도 나오는데 그래도 그 젊은 나이 젊지 요새는 정년퇴직하면은 그 나이에 할 일이 없다는 게 저 사람을 참 쓸쓸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제 네 일도 접어라. 접고 앞으로는 남편과 너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몇 년은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참 좋아요. 그래요. 제일 뭐가 좋으냐? 남편이 행복해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공기 맑고 마음 편안하고 네. 그래서 전원 생활은 그래서들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이효리 씨처럼 보입니다. 여자 이상순. 아니 근데 그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그 전원 생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신 그리고 좀 퇴직을 하신 이런 분들이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고 귀촌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귀농은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이 거꾸로 나에게는 감옥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농이고 20대 30대 이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 좀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동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귀촌이거든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무슨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도 많고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요새는 보장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또 불안하고 이들이 이제 귀촌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상상보다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정착한 제주인데 네. 이 제주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시죠. 제주도에서 펼쳐진 이효리의 인생 2막 섹시 퀸에서 속일댁으로. 뭐 제주도에 정착한 이후에 일단은 뭐 최근에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대중에게 노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다고 합니까? 네, 2013년 제주도에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 이 이효리 씨가 아무래도 연예계에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싹 일단 먼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제때 시간에 자고 그리고 뭐 공기 쐬고 뭐 오름에도 오르고 동물들과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인 이효리 씨로서 돌아온 생활을 아주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속일댁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딱 시작하자마자 이게 참 이효리 씨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도 관심이 많다는 게 첫날 그 블로그에 7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 어마어마한 관심이죠. 그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대중은 그녀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궁금한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음반 내면서 일주일 동안 딱 일주일 동안만 각 방송사의 간판 예능만 출연을 했거든요. 그 아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때마다 언급이 되었던 것이 요가예요. 이효리 씨의 요가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이효리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밝힌 바 있는데 심리적으로 가장 본인이 의지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남편 이상순, 두 번째가 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요가라고 하는데 요가를 통해서 이제 몸도 단련하고 마음도 수양하고 예전에는 그 짜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온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자주 만났어요? 예전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여동생 얘기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요가를 딱 마치고서는 정사세를 딱 하면은 이상순 씨가 차를 앞에 딱 갖다 주는 거죠. 이 삼작이 그러니까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세 가지에 왜 반려동물이 안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반려동물이 그 저 이상순 씨가 끼어들어 있는 것 같아. 다 같은 이 종류로. 삼작이는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고요. 반려동물들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아, 대상. 네. 이효리 씨가 그 전에 굉장히 이 다른 삶을 살다가 이확 바뀌는 정신적인 모티브, 동기가 뭐냐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 수련을 하면서 나름대로 물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것이다. 뭐가 고정되어진 어떠한 것은 없다. 이런 느낌도 분명히 요가의 철학 속에서 효리 씨의 정신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맞습니다. 계기가 예. 됐었을 것 이 젊은 그 티네이저 스타들이 의뢰 그랬듯이 젊은 시절의 효리 양이요 어디 외국에 가면은 새로운 물건 보고 깜짝 놀라서 좋아서 그걸 막 쇼핑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사는지 그 가게 주인이 여기는 매장이라 얼마 없고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뒤에 창고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물건 고르시라고 그래서 수입해가는 사람으로 예, 알면 그래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효리 양이 내 개인적으로 사는 거라는 말을 못하고 내가 한국에 가게를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라고 대답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물건에 대한 물욕이 많았었는데 이 단 이후에는 그런 게 싹 없어졌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손 뒤꿈치를 잡고 여기서 손으로 발을 밀면서 가슴을 한 번 더 들어올려.
그다음에 천천히 고개를 다 같이 나마스테. 그런 물욕도 내려놓고 네. 탑스타의 자리도 내려놓고 본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게 또 숱하지만은 않았다면서요. 이효리 씨의 제주 정착기 중에 아마 최고의 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한 번은 직접 재배한 콩을 장터에 가서 내다 판 적이 있어요. 이때 팻말에 중요한 건 유기농이라고 써서 붙인 게 이게 사진이 딱 찍혀서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은 농약을 정말로 치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이거를 딱 갖고 왔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식적이라고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요. 재배 방식을 검증받아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거를 보고서는 곧바로 이제 딱 신고가 들어간 거죠. 아이고. 그래서 결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계도 처분을 받았는데 이효리 씨가 본인 기사가 나는 걸 그리 원치 않거든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 또다시 주목받게 되니까는 정말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또 힘들었던 게 이 제주에 초반에 들어오셨을 때는요. 그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필수 코스였었어요. 이효리 씨 집을 이효리 씨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일까가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궁금하긴 하겠지만, 그러다 네. 보니까 맨날 와서 초인종 누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전방에 한 5m 안에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린다고 하는데 이게 초인종 울렸다 경보음 울렸다 초인종 울렸다 사람이 셀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여학생이 집으로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초인종을 막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그만 좀 누르라고 했더니 언니가 집으로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언제 찾으러 여기 오라 그랬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대요. 효리네 집으로 놀러 오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 집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블로그 그 집에 그러니까 방문해 달라는 거였는데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띵동띵동 이렇게 아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한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어느덧 제주도 생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효리 씨 인생 2막의 키워드 확인합니다. 제주도에서 펼친 이효리의 인생 2막. 남은 숙제 차근차근 내려오기. 뭔가 의미심장하고 철학적으로 들리네요. 말 차근차근 되는 내려오기. 어떤 얘기인가요? 이효리 씨가 이번에 컴백 그 기자회견 때 직접 얘기를 했던 건데요. 컴백하면서 가장 걱정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톱스타 자리에서 차근차근 내려오는 거였대요. 예를 들어서 이효리 씨 복귀 후에 뭐만 했다면 검색어 1위, 예능 시청률 대박. 근데 솔직히 음원 성적은 신통치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의 이효리 씨의 노래를 보세요. 10분 안에 모든 남자를 꼬실 수 있다는 10미닛, 6호걸, 내가 제일 예뻐 미스 코리아. 항상 내가 최고야라는 노래를 불러왔는데 지금 돌아온 이효리는요. 훨씬 더 자기를 낮추고 내려오는 이효리니까 사람들이 호응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는 날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일종의 등산은 사람들이 올라갈 땐 정말 힘들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막 뛰어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럴 때 무릎 작살난다고 하잖아요. 더 힘든데. 그쵸. 네, 더 힘든데. 정말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효리 씨 지금 이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 그 효린의 민박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아이유가 등장을 해요. 아이유가 그러니까 아이유는 이제 조연이죠 게스트. 근데 그 아이유를 보고 그 지나가던 팬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이유한테 막 사랑한다 뭐 하는데 이효리도 들면서. 효리 양은 뒤에서 이렇게 물거리 보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당황을 조금 했지만은 내가 내 후배를 사랑하는 이렇게 팬이 나타난 장면을 뒤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흐뭇하더라고요. 네. 제주도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점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들 시선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좀 얻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 이효리 씨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화려하고 멋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평범한 나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내려가 있는 동안 그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옆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효리 씨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효리 씨로 알기보다는 그냥 예쁜 요가 선생님, 옆집에 그냥 뭐 언니 뭐 이렇게 알아서 그런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년 만에 돌아온 이효리가 뭐가 가장 달라졌냐 봤을 때 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소도 훨씬 더 밝아졌고요.
가수 출신 톱스타들이 갖는 강박이 있습니다. 뭐냐? 3분 강박이 있어요. 무대 위에서는 신인이나 톱스타나 똑같이 3분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 모든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이효리 씨가 제주도의 삶을 살면서부터는 시계를 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삶에 익숙해졌다는 건데 사실 이건 이효리 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닌가 싶어요. 억지로 뭔가 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 생활을 하면은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둘이만 바라보니까 딴 사람이 필요 없어. 그 사람과 나와 대하거든. 그러니까 전원 생활은 부부를 아주 잘 맺어주는. 아니 그것도 이효리 씨 직접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러죠. 본인이 왜 제주도의 삶을 사느냐. 서울에 잘생긴 남자가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을 못 믿겠어서 그냥 제주도에서 이상충만 보면서 산대요. 아유 맞아. 네. 그 소리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얻은 게 많은 반면에 잃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제일 큰 걸 지금 현재는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음원 차트 6집 나왔는데 블랙이요. 아주 성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4년 전에 그 5집이죠. 5집 그 모노크롬 그것만도 지금 못해요. 이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텐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다 또 쇼핑까지 이렇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데 이 이유리 씨에게 제주도에서의 삶에서 가장 낙이 무엇이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5일장이었다고. 그 5일장 가서 그 열리는 여러 가지 물품 중에 호떡 사 먹고 바지 사서 입고 요 조그만한 그런 새로운 거 하나씩 사 입고 이런 게 너무 큰 행복이었다고. 네, 그래도 큰 마트들 많이 생겼는데 이제. 네. 네, 그래도 5일장을 가시는군요. 네, 이렇게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는데 네. 최욱 씨가 처음에는 전원 생활 관심 없다고 하셨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좀 이제 살아보고 관심이 좀 싶으세요? 생겼습니까? 저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땅볼 한번 내려갈. 변덕이 심한 사람이네. 자, 이효리 씨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이효리의 민박 그 프로그램이 끝나서 아마 좀 이제 쉬고 있으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더 찾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아마 더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요, 광고가요, 한 5편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 이것 또한 역시 이효리 씨답게 깔끔하게 거절을 하시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소속사 사장 속 터지겠네요. 그럼요. 예. 야, 그렇긴 해도 많은 여고생들 또 여대생들의 로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라는 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인데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빛나는 스타도 있구나 참 보기가 좋고요. 앞으로 행보도 또 응원하며 기다리겠습니다.